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의 최고 지도부들의 황당하고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궤변들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3일 인도 외교부와 싱크탱크 옵서버 리서치 재단이 주관한 다자간 정치 안보 포럼인데요. 라이시나 다이얼로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이용해서 서방이 러시아를 노리고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중들이 폭소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의 피해국이라는 주장을 꺼내려고 했지만 청중들의 비웃음이 가득한 폭소가 터져 나오니까 당황한 듯 잠시 주춤하다가 우크라이나전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러시아의 각종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이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지사실이죠. 침략 이후도 우크라이나 내의 나치 세력 소탕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러시아 국민들을 선동했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도 이미 인정한 바 있죠. 유엔 총회는 이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2일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비롯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반 141대 5 압도적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외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뻔뻔하게도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강부회한 거죠. 그러면서 듣는 이들을 황당하게 만든 겁니다. 라브로프의 이 뻔뻔함은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이 노골적으로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도 하지 않고 러시아 옹호성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는 더는 서방의 그 어떤 파트너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또 석유관을 날려버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은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였지만 당시 강력한 폭발로 이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 경제 수역 해저에 설치된 이 노르드스트림 1과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4개 중에서 3개가 파손됐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이 사건의 배후에 서방 국가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러시아의 대통령 3년인 불가조항 때문에 푸틴을 대신해 가지고 잠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황당한 궤변으로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2023년 새해 전망을 하면서 새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가스 가격은 1,200리터당 5,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이 EU에 복귀하고 그 뒤에 EU가 붕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어 폴란드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서부적 점령을 시도할 것이고 또 폴란드가 18세기에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3차례나 분할된 것 같이 또다시 주변국에 의해서 쪼개질 수 있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인접 국가들을 바탕으로 나치 독일, 그러니까 제3제국의 뒤를 이은 신나치 정권, 제4제국이 수립될 것이고 이 제국이 프랑스와 전쟁에 나설 것이다. 이런 황당한 전망도 해놨습니다. 더불어 이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가지고 아일랜드와 통합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내전이 터져서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가 분리 독립하는 시나리오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메드베데프의 이렇게 황당한 전망은 한마디로 칠성한 사람의 넋두리같이 도대체 밑도 없고 끝도 없는 회개한 요설이자 궤변에 다름없을 겁니다. 아무리 농담처럼 던지는 전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러시아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자라면 최소한의 수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 수준이니까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가 됩니다. 메드베데프는 최근에도 수시로 핵전쟁 가능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 진영을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저렇게 정신세계가 온전치 않은 그런 사람의 발언이라서 서방 진영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푸틴의 복사, 그러니까 복사라는 게 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을 복사라 그러죠. 이 복사 노릇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알려진 바로는 키릴 총대주교가 푸틴의 복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키릴 대주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의 반문명, 적 그리스도 세력인 이교도들이 장악하려는 예루살렘 우크라이나를 구하려는 그런 십자군 전쟁이라고 선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교의 신부로서 2012년까지 10년간 키릴 총대주교의 비서로 일했던 키릴 호보로닌 교수입니다. 호보론 교수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러시아 정교회 신학의 해박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고요. 현재 스웨덴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스톡홀름에서 종교 및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보론 교수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만행은 우크라이나를 악에서 구한다는 러시아적 메시아주의라는 사상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푸틴과 그 일당은 자신들이 십자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우크라이나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군이 이교도들이 더럽힌 성지를 정화하려고 했던 것 같이 이제 러시아군은 동성애자, 세속주의자,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서방의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교도들의 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선동했다는 겁니다. 호보론 교수는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푸틴은 깊게 사고를 할 수 없는 인물이며 푸틴의 메시아적 영감은 스스로 러시아의 역사와 경전을 읽어서 터득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지지한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보론 교수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입력이 없었다면 전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총대주교가 생각하기에는 복사노를 사는 것은 그가 아니라 푸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2번 연임한 푸틴이 헌법에 따라서 3선 연임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최측근 신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잠시 대통령직을 맡겨놨다가 2012년 다시 출마해가지고 당선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부정선거 시위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푸틴이 찾아간 곳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였습니다. 키릴 대주교는 푸틴의 이러한 의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키릴 대주교는 푸틴의 집에는 신이 이룬 기적이다 그러면서 칭송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호보론 교수는 총대주교의 비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난해 9월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 징집병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징집병들을 마치 십자군 전사와 같이 예찬을 했습니다. 이런 키릴 대주교의 생각은 메드베데프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최근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는 우리의 언어와 가치, 신앙을 금지하려는 자들, 우리 조국의 역사의 증오를 퍼뜨리는 자들, 미친 나치 쓰레기들과 서방의 계집에서 짓는 개떼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인들은 신앙도 이상도 없고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덕성도 부인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말에 경청하고 일어남으로써 신성한 파워를 획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보론 교수는 푸틴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키릴 총대주교가 준 선물이고 이 이데올로기를 구축한 이들은 정치적 이슬람주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들 자신들의 교회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 정교회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선과 악의 세력 간 형이상학적인 전쟁을 치르는 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메드베데프의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옥의 최고 군주를 막는 전쟁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를 어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의 수장이나 다름없겠죠. 이런 정신세계에 갇혀있는 푸틴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콘서트에 나와서 마치 미친 개가 짖듯이 핵에 망측한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고, 푸틴 휘하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자도 세상 모두가 아는 사실을 엉뚱하게 말하고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본질입니다. 그런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도 결국은 마찬가지 수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